불꽃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두 분, 정광대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펀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로 털고 가야 한다.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까? 늦었어요. 안 해도 됩니까? 실기를 놓쳤어요. 아니 사과로 리스크를 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가 조작 일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최근의 보도가 또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과를 하려면 2년 전에 했어야죠. 그럼 지금 사과로 끝날 문제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요? 네? 사과 안 해요? 한번 계속 안 해보시죠. 어떻게 지금 되는지. 사과하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늦었다니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모르세요? 지금 가장 빠를 때군요. 제가 코너가 강펀치잖아요. 날려주시죠. 제가 정치적 무게감이 아직 크지 않아서 강펀치는 못 날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펀치 정도는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정훈 의원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비단 이른바 친한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지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4명의 후보, 그중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찐윤 후보잖아요. 네. 그분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사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파를 나눠서 친한계는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친윤계는 사과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당 전반에 퍼져 있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것 이런 걸 좀 얘기하겠다. 독대 좀 제발 받아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거의 공개적인 독대 요청을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만남이 성사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한 대표가 이렇게 만나 주세요 할 일이 아니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 한마디만 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 올 거려.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친한계 모아서 이탈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나도 한 10표는 갖고 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먼저 득달같이 막 만나자고 달려올 것 같은데. 그래요? 국민의힘 자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파국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정 관계라는 게 유리 그릇 다루듯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역대 정부의 당정 관계 돌이켜 보건대 이 정도 갈등은 다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게 다른 정부보다는 조금 일찍 부각된 측면은 있죠. 그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 당이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치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갈등이 다른 정부보다는 조금 일찍 부각된 측면은 있는 거죠. 그러나 파국으로 가는 것은 당정 모두 공멸하는 길인데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까지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수사심의에서는 이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어떤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이렇게 나눈다는 것도 그렇고 검찰의 그 결론도 그렇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청탁금지법 속에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받은 사람이 공직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하지만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법도 상식 위에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고 받은 관계잖아요. 근데 네. 어느 한쪽만 처벌한다는 게 일단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대항범이잖아요. 대항범. 그렇죠. 일종의 필요적 공범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둘 다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검찰이 못할 거고 다른 이유에서. 아 그래요. 그럼 둘 다 불기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유 할 수 뭡니까? 있는 게. 예? 다른 이유 뭐예요? 영부인이니까 기소 못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아 그 얘기 해주셔야죠. 강펀치 날려주셔야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과 관련한 두 네. 분의 저명한 변호사, 검사 검사 출신, 출신. 또 제가 뭐 어디 가서 이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검찰 측 변호사 측이 다 설명을 할 때 이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라는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처벌 조항이 없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소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만장일치로 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로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게 일종의 입법 미비 상태잖아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거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준 사람에 대한 그 처벌 조항은 있고 자신이 또 그 죄가 있다고 계속 네. 주장하니까 그럼 그 사람 얘기 들은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 5%의 유죄 가능성만 있어도 기소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검사 출신 수사심의위원회 멤버가 그 분위기를 좀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일단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는 의견이 8명으로 많았던 거죠. 그래요. 어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건 그 주고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조문만 놓고 검토를 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행위는 충분히 알선수재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놓고 논의를 했으면 결론이 불기소로 안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 대상을 지극히 한정시켜 놓은 것이죠. 검찰에서. 그런데 이게 최재형 목사 측 주장은 그거예요. 내가 청탁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알선수재죄는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립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뭐 무혐의가 나오면 고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소인인가요? 고발인 네, 고발인 쪽에서 다시 또 신청하지 않을까요? 재정 신청. 하겠죠. 예. 또 그때 나오면 강펀치 날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에 빗대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공개를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러게요. 보수의 논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시는 것 같고 법사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네.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했잖아요. 그게 예. 그때 당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예.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뭐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원래 재판이 공개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중계하는 것과 어차피 공개된 건데 그 뭐 생중계 안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의 공개라는 거는 이제 방청석에서 재판 진행 과정을 그 다른 일반 국민도 지켜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하는 거는 그 재판부의 허가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글쎄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야 된다. 아니 근데 정치적 영향력이나 국민적 관심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김건희 여사 사건이 높은데 그 수사심의위원회 과정도 좀 TV 생중계를 했더라면 더 명분도 있고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거는 그 수사심의위원도 비공개고 하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재판이잖아요. 아니 재판은 원래 TV 중계를 원칙적으로는 하는 경우가 없죠. 재판
정부의 특별한 허가가 있을 때 할 수 예. 있는 거니까 수사심의위원회도 특별히 그거는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중계하겠다고 하면 못할 건 없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판은요? 근데 한쪽은 뭐 이재명 대표 위원 명단도 안 알려주고 다 비공개로 끝내버리고 다른 한쪽 야당은 TV 중계까지 하자 그러면 이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쪽 다 이재명 하면 대표와 김건희 대표를 김건희 여사를 등치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등치시키지 않았어요. 김건희 여사 쪽이 훨씬 더 높죠. 관심도 높고 중요도도 더 높고. 아니죠. 저는 반대의 생각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범죄와 관련한 경중이나 뭐 처벌 조항이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 김영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어떤 사건이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안이 훨씬 중대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현재 권력인데요. 그래요. 하여튼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사심의는 전문위원도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규정이 있으니까 재판과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30일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 검찰 구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돼서 재감이 떨어진 건가요? 사실은 저는 그 검찰 구형량이 한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징역 2년이 구형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위증교사 사건도 원래 제 구형 감각으로는 검찰 구형이 징역 1년 정도, 구형량은 보통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보다는 조금 높게 구형을 하니까 위증교사 사건은 보통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구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정도 구형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랄 만한 중형이 구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거법 구형량은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러셨군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징역 1년 정도의 구형이 검찰에서 뭐 가장 고민하고 있는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검찰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어요. 왜 2년을 구형했느냐. 뭐 이 동종 전과가 있었고요. 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에서 그 선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난 대선이 0.73%포인트 차이로 박빙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또 하나는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방송과 또 국정감사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가중사유를 다 더한다면 2년이라는 구형이 저는 물론 뭐 그 김 의장님께서는 조금 높은 구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 나름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 준주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이제 국민들도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검찰 구형과 법원의 실제 선고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는지 그거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갖는 건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형량을 왕창 올린다 그래갖고 선고 형량이 그거에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무리를 할까 도대체 누가 봐도 저건 무리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런 짓을 왜 할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양형 기준표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위증과 관련해서는 양형 요소,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나오면 다음에 펀치 날려주시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 다혜 씨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빌라에 임대료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변인님? 이렇게 당당할 거면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바로 얘기했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뜸 들여서 얘기한 것은 오랜 고민 끝에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에 예.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가 본격화돼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뇌물죄. 그러면은 당당하고 강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사법부가 판단하는 문제니까 사법부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아니 그 수사 중이니까. 증명하면 되는 예. 거죠.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뇌물죄로 지금 그 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대료라고 한다면 왜 그 타이 이스타젯이나 뭐 토리 게임즈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임대료를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글쎄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은동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기동 빌라에 네. 딸 명의의 집에서 살다가 홍은동으로 이사 가는 시기와 토리 게임즈에 입사를 한 시점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는 게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설명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문재인 당시 현직 대통령 시절에 그 사유가 이스타 항공 네. 관계사에 취직하면서 뭐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 예. 그리고 그 무렵쯤 딸에게 그 보내주던 뭐 그걸 이제 생활비 명목이었다고 보는 건데 검찰에서는 그 지원은 끊어졌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타 항공에 취직을 시켜주면서 주던 돈은 안 주게 됐으니 경제적 이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갔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인데 글쎄요 임대료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잘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뇌물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근데 일단 대통령 사위가 별 전문성도 없으면서 항공 관계사에 취직하면서 출근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건 대단히 잘못됐고 이거는 뭐 부적절한 행위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검찰에서 왜 이제 와서야. 또 수사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진작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수사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곳에는 다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요. 새벽 삽질 사건으로 화제를 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요. 새벽에 어디 절 같은 데 가가지고 나무를 심었다는데요. 이거 왜 심었대요? 이준석 의원의 설명은 이제 그 칠불사에서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지 스님이 나무를 좀 심고 가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기념식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심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 이상은 뭐 아는 바가 없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주지 스님이 그 홍매화를 준비했다고는 안 하고 왔던데. 그러니까 예. 준비해간 나무 아니었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에게. 원래 이제 의원들 되시려면은 조상묘에 가서 절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해야죠. 조상묘야 뭐 늘 하죠. 거기는 뭐 성묘도 가고 늘 하는데.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관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